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근한 권순우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매일매일 뉴스 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오늘은 또 이주 기자 되게 집요하지 않아요? 이주 기자가 네, 그 서버 취재한다고 막 그러다가 네. 갑자기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막 냉각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갔다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사람이 열심히 살죠. 네, 자 우리 권 팀장님은 어떤 거 전해주십니까 오늘? 제가 이게 참 뭐 밑밥을 좀 미리 깔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가 네. 진짜 진지하게 회사의 명운을 걸고 네.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야, 오늘은 자동차 특집이군요. 네. 네.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예, 그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걸고 밑바닥부터 끝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하긴 뭐 제가 관심 없는 거 보면 뭐 말 다 했죠 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을 들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같은 OS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삼성전자가 네. 자체 OS 하겠다. 아유 되겠나 그거. 그렇죠. 이런 생각? 네. 거기 뭐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네. 자체적으로 내가 그런 OS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는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 회사도 안 되는데. 그렇지. 왜냐면 자동차 회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네. 근데 이게 OS가 전 세계적으로 OS는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이거 쓰잖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다 자기가 만들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봐봐요. 스마트폰 OS를 우리가 못 만들어서 회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쓰다 저거 쓰다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이 된 거지. 그렇죠. 자동차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각자 그러니까 이게 막 자동차를 들고 막 돌아다니거나 이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들과 막 통신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 iOS를 쓰는데 차에 타면은 이게 애플의 iOS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기능을. 근데 그게 있고 그냥 이건 따로 쓰고 차에선 따로 써야 돼. 뭐가 더 편리할까요? 그런데 iOS와 호환이 잘 되게는 만들 수 있으나 iOS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그대로 차에 적용을 시키면 그거는 주도권을 완전 애플에 뺏기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한 뉴스를 같이 보시면은 이 시점이 언제냐? 네? 당장 내년이에요. 도요타 25년 상용화, 혼다 25년 상용화, 현대차 25년 상용화, 폭스바겐 25년 상용화, 벤츠 25년, 안 될 것 같은데. BMW 25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이 OS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 전부터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진짜 이거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막 엔지니어들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뽑아갖고 엄청나게 돈 쏟아부어갖고 내년에 나올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 있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뭐요? 삼성전자 실적 나왔나요? 나왔나 봐요. 그거 좀 얘기하고 갈까요? 5.2조, 5조 2천억 예상했는데 6.6조 나왔대요. 오! 왜 그래?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요? 야. 그럼 어떻게 오늘 삼성전자로 달려봐? 달려볼까요? 볼까요? 몇 시부터 살 수 있죠? 9시. 아니 그게 요 장전 뭐 있잖아요. 동시호가? 동시호가인가요 그거? 네. 동시호가 때 걸어놔도 결제는 체결은 9시에 되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반도체를 준비할 걸 그랬네요.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준비했다가 좀 약간 욕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SDV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러면은
SDV, 그러니까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그냥 OTA 되는 차라고 불렀어요. OTA? 예, 예. 오버 더 에어.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이 되는 차. 테슬라. 예, 예. 무선 통신이 되는 차. 테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선 통신이 되는 차라고 했더니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게 GV60인데 우리 무선 통신 되는데요? 그랬어요. 아, 저 뭐야? 그 현대차도 그거 해요. 그 블루링크. 블루링크.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는 블루링크가 되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말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기반이 있는 건 뭐라 그럴까 해가지고 이 아키텍처 전자제어가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진 차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요런 형태의 아키텍처도 필요하다. 제가 저 블루링크 때문에 얼마나 놀랐냐면 예. 전 블루링크가 왜요? 아니 그 핸드폰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저놈의 블루링크가 내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줘. 와 시겁했습니다. 형수님 보실까봐?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갔나도 다 알려주더라.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냥 통신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제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통합 제어기가 있는 차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의 로드맵인데 제어기를 조금만 합쳐도 통합 제어기라 그러기 때문에 통합 제어기를 갖춘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OTA가 되는 차도 아니고 통합 제어기가 있는 차도 아니고 이 아키텍처가 있는 차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를 뭐라고 부를까? 그러다 이제 SDV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SDV가 어떤 거를 갖춰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차체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전자적인 제어가 가능한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거기 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컴퓨터로 따지면 아예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최종 있는 서비스까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그 한 2019년, 18년 이때부터 지금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갖고 딱 내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의 혁명이 일어난다. 라는 걸 가지고 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의 자동차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백을 좀 더 빨리 늘리고 싶어. 제로백을 늘리고 싶다고 이걸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죠. 다 전자로 제어가 되니까. 아니 그래도 딱 정해진 게 있겠지 아닌가? 그러니까 정해진 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동거리 내가 딱 밟았을 때 브레이크 밀리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딱 받았을 때 이게 너무 빵 쓴다 아니면 너무 안 쓴다 그런 것들도 다 전자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요. 그 서스펜션 너무 물렁물렁하다 아니면 너무 딱딱하다 다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튀어가지고 배터리를 뚫어갖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돌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서스펜션을 위로 올렸습니다. 다른 테슬라 차량들을? 예. OTA로 그냥 해가지고. 다른 전체적으로? 예. 와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리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 차 끌고 카센터 가가지고 캔 통신 연결해갖고 그거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거는 저기를 해야죠.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진짜 여기에 뭐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차의 구조를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CES에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걸 발표했어요. SDV. 예. 그러니까 OS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뭐 벤츠, 폭스바겐 여기는 퀄컴이고 뭐 이렇게 다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못 받았어요. 왜? OS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콕핏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뭐 챗GPT가 되는 걸 했다 그러고서 챗GPT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뭐 시연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야 그거 모바일 폰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그걸 왜 해? 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제대로 연결만 한다면 네. 그냥 그 챗GPT 가가지고 이게 켜놓고서 아 이거 창문 좀 열어봐, 에어컨 좀 켜봐,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샤오미께 이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프로님이 지금 정말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게 관심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SDV의 정확한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그거 되면 뭐가 나한테 좋은 건데? 네. 라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맨날 디스플레이만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통합적으로 제어가 되면은 여기서 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새가 날아간다 그러면 끝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SDV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네네.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벌지? 그래가지고 나왔던 아이디어가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선을 깔아놓고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돈을 내면 열선을 깔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선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른바 BMW 엉따 논란이라고. 네. BMW가 돈 내면 엉따를 틀어주는 그런 그거. 구독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도대체 그 SDV를 해야 되니까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SDV가 정말 얘기가 좀 됐었던 거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 그러면 차량 전체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로 밀어놓은 분위기예요. 근데 요거를 투자를 해놨던 그 상황에서 SDV는 당장 내년에 나오게 생겼는데 네. 내년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지가 답이 없다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소비자들한테 차에서 뭐 하기를 바라세요?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되는 거 아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네. 그냥 나 스마트폰하고 미러링만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아,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네. 근데 자동차 회사가 그것만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에 그렇지. 자동차 회사들이 빠져버리게 된 자동차 거예요. 회사는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말고 자기네 뭔가를 계속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꾸 사람들은 맨날 쓰던 스마트폰을 그냥 좀 화면 크게 해갖고 요거 잘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예.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둘이 안 맞는구나. 그렇죠. 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좀 전에 그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에. 야 그러면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 자동차하고 모바일 폰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와서 전기차를 만들 것 같진 않고 네. 현대차가 이제 와서 모바일 폰을 만들 것 같진 않고 근데 애플이 유일하게 모바일 폰과 차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남은 데가 중국 회사밖에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보여드리는 니오. 네. 니오 전기차 회사인데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게 네. 니오 폰이고 이게 니오 차입니다. 아, 폰을 만들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없대요. 그냥 우리 니오 차 쓰는 사람들이 전화기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아니, 나온 게 샤오미가 제일 유리하긴 샤오미. 하네, 그죠? 샤오미가 폰하고 차를 같이 여기는 내놨죠. 폰 원래 만들던 회사니까. 그리고 하이퍼 OS를 자체적으로 쓰기로 했고. 심지어 이제 중국은 안드로이드를 이제 구글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자체 OS들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차 산업들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샤오미가 뭘 뭐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품질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지가 뭐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만들겠어요. 근데 모바일 서비스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 2025년에 그동안 막 수천억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이거 SDV 만들었는데 네.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판이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용이 점찍은 전장 차량용 반도체 이게 지금 얘기하는 차량용 그 반도체가 아니에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굉장히 싸고 내구성이 튼튼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용이 굳이 그 반도체 하겠다고 점을 찍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진짜 아예 그 자동차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 무시무시한 차량용 반도체 요거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판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거기 뛰어들어 있고 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통신칩 그러니까 모바일 AP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도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한 자동차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는 그동안 여기 자동차 회사들이 축적해왔던 그것들이 짠하고 모양이 나타나는 시장이고 이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고 퀄컴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 관련한 매출과 이익들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세요? 왜 그게 끝내야 아니고, 돼요? 네,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예. 이 이야기보다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예. 뭔가 좀 한마디 좀 듣고 시작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마디만 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이 네. 예를 들어서 LG전자 수주잔고 100조 얘기 들으셨죠? 네. LG전자가 왜 수주잔고가 100조나 있냐? LG전자 예. 그거 아니에요? 그 전장? 전장인데 네. 그 전장이 뭐냐면 내년도에 2025년에 SDV가 나오게 되면은 특별히 뭔가 서비스적으로 보여줄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했던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형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부터 나오는 차에는 이 전장 같은 것들의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25년 SDV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 생태계에 준비되고 있는 게 반도체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차량용 전장, 자동차 차체, 여기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25년에 몰려 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예전에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래 있었는데 AI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것처럼 그렇지. 이 SDV 같은 경우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드웨어적인 볼륨은 굉장히 올라와 있고 이게 요이 땅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는 크게 관심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이 땅 한번 사과 부탁드리겠고요. 왜요? 왠지는 채팅창 보시면 아실 텐데 요이 땅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래요? 그런 것까지 제가 좋습니다. 사과해야 용기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자, 우리 권순옥님 지금 중요한 거는 하여튼 지금 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니까 명민주 앵커와 함께 여러분 오프닝 벨 다른 날보다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조금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오늘도 성공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쫓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3전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날 이렇게 쫓아내나? 너무들 하시네. 근데 6조는 많이 나왔네. 6.6조래요. 와. 자,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신 계속 보세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